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0.1%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틀 연속으로 좀 강하게 밀려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와서 0.63%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또 4,000명대로 확 늘었죠. 예, 앞으로 뭐 5,000명은 가뿐히 넘을 거고, 뭐 10,000명까지도 뭐 늘어날 거라는 뭐 예상들이 있다고 언론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일상 회복에 대한 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오늘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대신 그 리오프닝주라고 하죠. 예, 그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서 코스닥이 좀 상승이 나왔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희비가 좀 엇갈리긴 했어요. 메타버스가 다 오른 건 아니고 떨어진 종목도 몇 종목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코로나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테마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제가 뭐 그런 쪽으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뭐 개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시장을 보시기 전에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음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음봉은 큰 의미가 없고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밤에 미국 시장의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죠. 네. 그리고 나스닥이 오르면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우하고 나스닥을 딱 보셨을 때 둘 다 올라가는 거나 둘 다 떨어지는 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다우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올랐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반대로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떨어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나스닥에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반도체, 뭐 IT, 뭐 그쪽으로 다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나스닥 쪽에 좀 몰려 있어요. 기술주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 20%입니다. 약 2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끝났으면 나스닥을 좀 보십시오. 나스닥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코스피 방향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방향 잡는데, 물론 장 초반 방향입니다. 장 초반 방향을 잡으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 출발을 했었죠. 근데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코스피 시장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어제 음봉은 큰 의미가 없고 오늘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서 마감이 되면 시장은 다시 3050을 향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못하면 다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장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연속적으로 밀리기도 힘들고요, 크게 연속적으로 오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는 많이 올라가 봐야 3050, 밑으로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950, 그리고 2950이 깨지면은 다시 반등이 날 확률이 높고, 그런 식으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 수급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을 하다가 자꾸 딴 데로 새네요. 오늘 시장이 조금 밀렸죠. 물론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이런 상태면은 시장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거의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50대 50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거의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 좀 잠깐 좀 볼까요? 시장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은 3,1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쪽은 거의 6천억에 가까운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도 5천억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죠.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으로도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얘네는 거의 무시. 현재는 항상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기금은 무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쏟아지면서 오늘 외국인이 3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장은 살짝 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삼성전자 또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11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으로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특히 아침에는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다가 후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 매도가 많이 쏟아지면서 좀 하락이 나왔어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1200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보면 530억 정도, 두 개를 합치면은 한 1700억 조금 넘네요. 1700억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면 외국인은 시장에서 1600억 정도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더라도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좀 순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기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죠. 금융투자 쪽으로 좀 강하게 좀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상황이라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크게 가기도 힘들고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수급의 균형이 물론 기관 쪽의 매도가 더 훨씬 강하기는 해요. 강하기는 한데 외국인이 적지 않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은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도 되지만 크게 움직일 상황은 아니에요. 수급의 균형이 딱 맞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아가면 시장은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미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나스닥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다우 지수는 모르겠어요. 다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내일 시장 초반에도 우리 시장은 일단은 상승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SL부터 볼까요? SL. SL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장중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3.6%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런대로 꼬리를 달면서 쭉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거의 5일선, 5일선까지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5일선을 깬 흐름은 아닙니다. 깬 흐름은 아니고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 거의 대부분의 기관 측에서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SL은. 그리고 외국인도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 수급적으로 보면은 양호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양호해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양호하고 오늘 기술적으로도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뭐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내일 좀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상승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팜스코입니다. 팜스코인데 오늘 6,000원 살짝 깼죠. 6,000원 살짝 깼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이거를 언급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관적으로 좀 매수가 안 들어오는데요.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요, 기관이 매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언제부턴가요? 8월 13일부터 계속 한 며칠 빼고는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딱 멈춰가지고 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이 종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이 종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신산업인데요. 명신산업도 뭐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서 그나마 좀 장 후반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0.9% 상승에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꾸준하게 들어와야 돼요. 기관 쪽에서 좀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오늘까지만 이 종목을 언급을 하고 빼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일까지 하루 정도는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오늘 한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그 종목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카카오페이.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동영상은 언제 떴냐면요. 지난 11월 16일 날, 지난 11월 16일 날, 저희가, 제가 저희 쪽에 추천을 드리면서 잡았던 종목인데, 16만 5,500원. 요날 잡은 거거든요. 16만 5,500원에 매수가 들어가서 이 종목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냐면 일단 수급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수급적으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11월 10일부터 매수가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를 하죠. 연기금 쪽에서. 그래서 이거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얼마에 매도가 됐냐면 공교롭게도 이거는 오늘 오전 9시 50분인가 그때 매도를 했는데 그때 매도해서 가격이 딱 지금 종가였습니다. 18만 3천원.
그리고 이 종목은 10.57%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한 종목 나갔겠죠. 그 종목도 매매가 끝이 나면 영상 제작은 해놨어요. 영상 제작은 해놨는데 그 종목도 이제 매매가 끝나면 유튜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오늘 매도를 하면서 조금 후회를 했어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18만 5천원 이상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는데 수급이 여전히 좋죠. 수급이 여전히 좋고 이 종목은 원래는 다음 주쯤에 매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다음 주쯤에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살짝 쫄아서 던졌습니다. 쫄아서 18만 3천원에 살짝 쫄아서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뭐 6%도 넘어가더라고요. 6% 넘어갔었는데 뭐 이미 던진 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면은요 좀 더 가져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 최대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가지 않을까 뭐 요런 거죠. 요런 거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살짝 옆으로 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한 가지 이 종목을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왜 다음 주까지는 이 종목을 정리하려고 했냐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엄청 쏟아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PBR이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넘어요. 그리고 이거 상장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평가다란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한인가 메리츠에서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11만원으로 제시를 했죠. 11만원. 지금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야 11만원이 되는 거예요. 한 40%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을 보면 43%입니다. 43%. 공매도 치기에 딱 좋죠. 공매도 치기에. 모든 여건이 딱 좋습니다. 물론 이게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으로는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외국인 쪽은 더 안 들어올. 어차피 지금 뭐 40%가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으로는 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기관 쪽으로는 매수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 쪽에서 이미 이걸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것을 가정을 해서 연기금 쪽에서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아무튼 이거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까지만 보유를 하고 최대 보유가 다음 주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까지만 보유를 하고 이 종목은 버리겠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 쪽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매도를 해서 좀 일찍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이거는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뭐 결판을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시장도 안 좋고 해서 미리 던져 버렸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아유 벌써 20분이네요. 제가 한 종목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종목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 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